이게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 게 저는 캐릭터를 딱 하나 골랐고 아저씨는 두 개 골라갖고 연달아 공격했다니까요. 억울해요. 그건 네가 할 줄 모르는 거고요. 원래 이 격투 게임 같은 거 이제 짬이 있는 사람들이 잘하죠. 자, 우리 오늘 명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제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할게요. 명제라는 것은요, 참 또는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이거를 명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참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이란 얘기야. 즉 거짓이어도 명제인 거예요. 확실히 거짓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연기는 미남이다. 거짓. 자, 자, 사실 이거는 명제가 안 되죠. 왜냐면 연기 부모님은 참여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참 거짓이 다른 명제는 안 되지만 자, 예를 들을까? 연기는 여자이다. 이건요. 아무도 거짓이 확실한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어도 명제야. 여러분들이 이 명제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오해를 하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거짓이면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거짓이어도 뭐란 얘기야? 명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를 살 건데 자꾸 아까부터 쿠팡 열어가지고 뭘 급한 게 있어가지고. 지랄. 자, 요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보통 명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꼴로 구성이 됩니다. 무엇이면 무엇이다라는 꼴로 구성이 되고, 앞에 무엇이면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해요? 결론. 이렇게 이거 이렇게 글자가 안 썼죠? 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중학생하고 이것 때문에 중학생하고 말싸움을 했는데, 내가 뭐 명제에 관한 이런 얼핏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학교 2학년인가 때였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정이 없잖아. 아니죠. 사람은 이라는 게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야. 왜요? 사람은 사람이지 왜 사람이 동물이냐. 살짝 덜 자랐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였구나. 그거 한참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 개하고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엇이면 무엇이다 해서 가정, 이게 꼭 이면이라고 얘기가 됐다고 해서 모든 명제가 이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건 아니야. 두 가지로 나눠서 앞부분과 뒷부분, 가정과 결론을 표현할 수 있고요. 요 가정과 결론 각각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조건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정을 P라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Q라는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제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법은 바로 화살표입니다. 화살을 주는 애가 뭐고? 가정이고, 화살을 받는 애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읽을 땐 어떻게 읽어요? P이면 Q이다. 그리고 반드시 명제는 참, true, 혹은 거짓, false. 발음 좀 좋았다. 이렇게 참 또는 거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명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려면 뭐를 확인하냐면 이 P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죠?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 그리고 Q를 만족하는 집합들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 P와 Q를 각각 만족하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냐면 진리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문장이면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연기는 여자다 뭐 이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수학적인 어떤 수식이라든가 표현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P와 Q라는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얘기했을 때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 중에 결론의 진리집합이 클 때, 즉 가정이 결론에 포함될 때 우리는 이때 이 주어진 명제가 뭐다? 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P이면 Q이다가 입이 벌린 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면 참이 되는 거야. 막힌 쪽으로 화살표가 못 나가죠? 이 벌린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참인 명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지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럼 이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부정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책마다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부정한다 그러면 뭘 부정을 하는 거냐면 조건을 부정하는 거야. 즉 명제의 부정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명제의 부정이라는 건 없는데 보통 책이나 선생님들이 명제의 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뭐를 부정하는 거야? 조건을 부정하는 거야. 즉 P이면 Q이다라고 할 때 P이면을 부정하면 P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 요 놈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 P 앞에 물결 무늬를 표시합니다. 그럼 이게 뭐야? P가 아니다. 그리고 조금 유식하게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not P. 영어 쓰면 유식한 건가? 아닙니다. 네, 아니죠. 이게 사대적인 표현인데 이게 현대 수학이 서양 쪽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영어식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not P 이렇게 표현합니다. not P.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아니 그 농담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어차피 P도 영어잖아. 어. P가 아니다고 난 나피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나피는 뭐요? 아니에요. 넘어가요. 어딜 넘어가? 아 죄송합니다. 어디 방지턱 있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은 명제의 부정이 아니라 뭐를 부정해? 조건을 부정하는 거야, 조건. 그러면 P의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로 표현한다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이 바로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이면 P, not P의 진리집합이면 뭐가 돼요? P의 여집합.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집합을 통해 부정을 하더라도 부정한 것도 이 자체가 뭐야? 새로운 하나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명제를 부정하는 건 없어요. 부정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야? 조건을 부정하는 겁니다. 조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수학적인 표현 또는 일상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아니면 어떤 이런 말을 표현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모든 우리 반 학생은 바보다. 뭐 이렇게 모든 이건 티끌 표정으로 봐. 모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겠죠. 어떤 이런 얘기도 있을 거야. 그 모든은 뭐야? 말 그대로 하나의 예외 없이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이 중에 적어도 어떤 하나 꼭 하나는 아니어도 돼요.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되고 요 놈들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은 부정을 하면 뭐가 되고요? 어떤이 되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됩니다.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반대가.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너희들 우리 반에 딱 현상이 이건데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다. 이거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 학생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 모순에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만약에 모든 학생이 숙제를 했다. 이거를 부정하면 어떡하니? 그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모든 학생이 숙제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 N은요.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뭐 P이다, P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and죠. 또는 영어로 or죠. 이런 문장으로 조건 두 개가 연결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P 그리고 Q이면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조건 두 개가 어떤 이거 뭐라 그러지? 접속어? 접속사? 접속사요. 접속사는 영어잖아. 우리말에선 접속어라고 그러지 않아요? 국어에서는? 우리도 접속사. 우리도 접속사라고 지금 다 통일해서 얘기하나요? 선생님 때는 국어 문법하고 영어 문법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똑같은 말인데 막 다른 경우들이 있었어요. 접사인데 접사. 접사. 접두는 영어를 적두어는 머리 그거 아니고 그럼 저위 여기다 아무튼 네 이렇게 연결됐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되고요? 또는이 되고요.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그리고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 정도의 그건 있어야죠. 페널티는 있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명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명제에 대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들일 거야. 그죠? 아,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여기 첫 번째 들어가 있니? 자, 그러면 한꺼번에 설명해 버립니다.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통 명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명제라고 얘기할 때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그랬어. P이면 Q이다. 요 놈이 참이라는 게 확실해. 항상 참인 어떤 명제가 있다면 요 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짝대기를 하나 더 긋습니다. 짝대기를 하나 더 그으면 이거는 이미 이 명제는 뭐다? 참인 명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참인 명제다라는 걸 표현하고 우리가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우리는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라고 그랬잖아? 같은 명제라도 각각의 조건을 어떻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 가정이 결론 자리에 가고 결론이 가정 자리에 가는 Q이면 P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이 뒤집힌 이런 명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명제고 이것도 명제예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뀐 이런 명제를 우리는 역인명제, 역인명제, 함수에서 역함수가 있듯이 역인명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인명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좀 빠진 건데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건 선생님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가정과 결론이 P와 Q일 때 이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요. not P면 not Q이다. 이렇게 각각을 부정한 명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명제를 이인명제라고 합니다. 이인명제.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올 거야. 없어졌어요. 이인명제라고 그래. 그러면 이 처음 명제, 역인명제, 이 명제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인명제가 있을 수 있겠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처음 명제의 이와 역의 이를 살펴보면 두 놈도 역시 가정과 결론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 두 놈도 서로 무슨 관계? 역인 관계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명제의 역의 이 또는 이의 역인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우인 명제라는 얘기예요. 대우. 연기 존다 또 내 몇 마디 아까 신나게 말대꾸 하더니 몇 마디 더 하니까 좋아라. 못 살겠다 내가 연기야. 쌤 제가 철권을 쳤는데 어떻게 자 마찬가지로 얘와 얘를 살펴도 어떻게 돼요? 이의 역이죠. 그러니까 이 둘도 뭐가 되니? 대우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 명제와 대우인 명제의 차이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각각을 뭐 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인 명제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이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인 명제도
무조건 거짓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여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건 따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인 명제도 마찬가지. 확실한 건 뭐뿐이야?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항상 뭐야? 참과 거짓이 같다라는 거야. 참과 거짓이 같다. 참과 거짓이 같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제를 참이라는 걸 확인하는 걸 뭐 한다고 해? 명제의 증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명제를 증명할 때 주어진 명제 자체가 아니라 그 명제, 대우 명제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귀류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요때 요거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뭐야?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같다라는 거야. 같다. 자, 그리고요. 우리 책에가 없니? 2가 없죠? 2가? 우리 책에. 2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항상 참일 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항상 참일 땐 이렇게 표현하고 이 엠비앙치 새끼자. 진리집합 왜요? P와 Q 사이에는 어떠한 포항 관계가 있을 때 참이라고? 누가 클 때? Q가 클 때가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포항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P와 Q를 각각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 그 다음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이죠. 근데 주어진 명제가 항상 참일 때는요, 이 가정에 해당하는 이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요 놈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Q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할 때 무슨 필요 충분 조건이야 뭐 필요 조건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수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라고 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화살표를 날리는 애가 누구야? 충분이고요. 받는 애가 필요입니다. 이거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이 외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 일단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살을 주니까 어떻게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럼 자칫 잘못하면 누가 더 큰 집합처럼 느껴져? 충분하니까 준다니까 충분히 큰 집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조건이 더 큰 집합이야? 필요 조건이 더 큰 집합인 겁니다. 필요 조건이 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기 위해서 동물은 무슨 조건일까요? 일단은 뭐야? 사람이기 위해서는 큰 범위에서부터 좁혀가는 거야. 그래서 식물보다는 일단 뭐 해야 돼? 동물이어야 돼. 그래서 동물이라는 건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야. 헷갈리지? 헷갈리죠? 자, 사람이면 동물이죠? 사람의 집합이 더 커요? 동물의 집합이 더 커요? 동물의 집합이 더 크죠? 큰 집합이 무슨 조건이란 얘기야? 필요 조건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동물이기 위해서 사람은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이거 주어가 누구냐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잡아. 다시 얘기할게. 동물은 주어가 누구야? 동물은 사람이기 위해 무슨 조건? 필수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동물은 주어가 중요한 거야.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 주어를 기억했네. 주어.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충분. 다시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큰 집합이 뭐라고? 필요. 작은 집합이? 그러니까 사람이면 그냥 동물이라는 거를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충분한 조건을 다 갖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동물은 사람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최소한의 조건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어. 그래서 무슨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기억하자고. 큰 집합이 뭐라고? 필요. 작은 집합이
충분.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게 수학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제를 살펴봤더니 P이면 Q이다. 요게 참이고요. 요놈의 역인 명제인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P이면 Q이다도 참이야. 그러면 봐봐.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라지 P와 라지 Q 중에 요걸로 보면 누가 큰 집합이라는 얘기니? Q가 큰 집합이죠? 그리고 이때 P는 주어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Q는 P이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큰 집합이 뭐라고? 필요. 그런데 동시에 Q이면 P이다도 참이 된다면 이때는 Q와 P 중에 누가 큰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P가 큰 집합이죠? 그럼 이때는 Q가 무슨 조건이 되는 거고 P가 무슨 조건이 돼요? 필요 조건이 되죠.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대. 뭐야?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서 현우야 동시에 Q가 P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대. 이럴 수 있나요? 그렇지. 뭐를 얘기하는 거야? P와 Q가 어떤 경우? 같은 집합일 때 이 경우가 성립하죠. 같으면 서로의 부분 집합이라 여겼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났더니 이때는 P가 충분 조건도 되면서 동시에 필요 조건도 되죠. Q도 역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이 되죠. 이렇게 두 개의 진리 집합이 같을 때 우리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면 두 개를 같이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Q 역시 P이기 위한 뭐가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집합이 같을 때는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또 필요 충분 조건은 뭐도 돼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필요 조건 자체만도 찾지만 누구도 찾아줘야 돼? 필요 충분 조건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런 형태야, 현우야.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같은 거는 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말이 없으면 필요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필요 조건뿐만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까지 찾아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가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셔요. 자,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까지 이야기했고, 우리 책에 빠진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넘겨봐봐. 네, 앞에 다시 넘겨봐봐요. 그쵸?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 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명제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은 말 그대로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3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조건이 3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자, 화살표 이거 2개 그으면은 참인 명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다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 아니고 3개 나와야 되니까 새로운 명제 미안해요. R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참이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P이면 R이다도 역시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얘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이 가운데 Q를 매개체로 해서 바로 건너뛰어서 P이면 R이다도 참이 돼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 진리집합 확인해 보자고.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R이 있고요. Q가 있고요. P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일 거잖아. 그럼 당연히 P 역시 R에 뭐가 돼요? 부분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3단 논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3단 논법을 이용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거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 현우 또 계속 존다. 또 문 열어야겠다. 문 닫았더니 또 존다. 내 살 수가 없다 내가 진짜. 눈 떠 엄마. 전기도 졸아요?
자, 3단 논법의 예가 이겁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면 연기에 불만 있으면 얘기를 해. 연기는 사람이다. 저 죽는다. 연기는 사람이다. 이거 당연한 거겠죠? 연기는 사람 맞잖아, 그지? 연기는 사람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죠? 그럼 3단 논법에서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연기는 동물이다. 불만이 동물은 많습니다. 연기잖아요. 안 되죠. 그럼 여기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무슨 없습니다. 그렇죠? 제 마음이 아픈데요. 그리고 우리는 동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짐승. 그래서 그 뭐야? 연기는 짐승이다. 왜 그러세요? 네, 보통 짐승은 사람 이외의 동물들을 가리킬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연기 잠깨라고. 하지만 연기가 동물인 건 맞아요? 맞지? 우리 모두는 동물이죠. 그래, 맞지? 맞은데. 아니, 우리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3단 논법을 이용하여 그리고 3단 논법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우명제 있죠? 요거까지 결합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아니면 옳지 아닌 것은 또는 어떤 게 성립할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이러고서 문제가 3단 논법과 대우명제가 결합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헷갈리게 돼 있어. 다. 그래서 그래요. 집합 명제가 어렵다니까. 개념은 쉬워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개념이 쉬운 건 문제가 어려워요. 국어를 잘하면 이게 어려워요. 개념이 어려우면 문제가 쉬워지죠. 근데 개념이 어려우면 개념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렵죠.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문제가 어려우니까 못 풀고 개념이 어려우면 개념을 모르니까 문제가 쉬워도 못 풀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소소자. 됩니다. 그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쵸? 동물은 열심히 특히 더 노력해야 됩니다. 예스! 쌤! 왜? 그 동물. 찔렸어요. 너 동물, 그럼 식물이야, 너? 아니 근데 그 동물만을 지칭한 거 같잖아요. 아니, 그냥 동물 얘기했어요, 동물. 동물이 왜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명제에서 첫 번째 스텝 1에서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문제에서 자, 368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명제인 것의 개수는. 자, 이거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어. 거짓인 명제도 명제야. 확실히 거짓이면 명제인 거야. 참만이 아니고요. 자, 기억. 1 더하기 2는 귀요미. 1 더하기 2는 5보다 작다. 이거 명제예요, 아니에요? 맞죠? 더군다나 이건 참인 명제죠. 자, 니은 3x-2는 1이다. 자, 요 놈은 그래서 문제야.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자, 방정식이잖아. 이렇게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은요, 명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거나가 결정돼 있어야 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명제가 아니라고. 아까처럼 연기가 미남일 수도 있고 미남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명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명제가 아닌 겁니다. 다음 디귿. 자, 미지수가 포함돼 x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명제냐? 아닙니다. 쏘리 다시. x가 포함되고 있다고 해서 항상 명제가 아닌 건 아니야. 자, 디귿 보세요. x가 1이면 이라고 그랬어. 그럼 x는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닌 거잖아. x값이 1이라고 결정돼 있잖아요. 그럼 뒤에 거는 더 이상 방정식이 아니죠? x자리에 1을 대입하니까 3은 4이다래. 명제야 아니야? 명제죠.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은하나, 그러니까 너 밤에 자꾸 딴짓하지 말고 일찍 자. 리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제주도이다. 이건 사람에 따라 틀리죠?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실이라고 생각해요.
아,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매우 힘들어요. 자, 미음. 삼각형의 세 내각이 크게 합은 360도이다. 거짓이네. 거짓이니까 뭐예요, 얘도? 명제인 거죠. 따라서 명제인 건. 그러니까 거짓은 명제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거짓이어도 명제인 거야. 따라서 명제인 거는 기역, 디귿, 미음의 세 개 되는 거야. 세 개. 자, 요거는 한 문제 더 들여다 볼게요. 밑에 있는 369번까지 보겠습니다. 369.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P는 6의 약수, Q는 12의 약수. 진리집합을 PQ로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건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을 거고요. P이면 Q이되 참거짓을 판별하래. 지난 집합하면서 스님이 얘기했죠. 약수의 집합은 큰 게 큰 집합이라고 그랬지? 따라서 P가 커요, Q가 커요. Q가 크면 P면 Q이다는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라는 얘기야. 자, 372번 한번 볼까요? 372번. 자, 막상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보면 헷갈립니다. 372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로 할 때 P이면 not Q, 요게 참이래요. P이면 not Q이면 not Q가 참이래요. 그럼 우리는 진리집합을 따지는 거니까 요놈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죠? 라지 P와 Q의 요놈은 뭐가 되는 거야? 여집합이 되는 거죠. 누가 더 큰 집합이라는 얘기야? 얘가 더 큰 집합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진리집합을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 한번 실제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Q의 여집합이니까 자꾸 Q를 그리고 Q의 바깥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Q의 여집합도 집합이니까 Q의 여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P. 그러면 요 바깥에 해당하는 집합을 뭐라고 하면 돼? Q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 자, P와 Q의 합집합. P와 Q의 합집합이면 요 부분은 비어 있겠죠? 따라서 전체 집 그러면 다시 P와 Q의 합집합은 P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까지 있어야 되네. 그 1번 보기에 비교하면 P가 되지 않죠? 그다음에 P 차집합 Q면 P 차집합 Q는 일단 어디서 보는 거라고 그랬어? P에서만 보는 거라고 그랬죠? P에 있는 원소 중에 Q에 있는 원소를 제외할 건데 제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따라서 이건 그냥 뭐가 돼야 돼? P가 돼야 되네요. 2번 틀렸어요. Q 차집합 P도 마찬가지죠? Q 차집합 P도 뺄 게 없잖아. 그럼 그대로 뭐가 돼야 돼? Q. 그 다음에 P와 Q의 교집합. 겹쳐진 부분 없으니까 무슨 집합? 공집합. 4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진리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375번으로 갈까요? 375번 봅니다. 두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대요. A하고요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1, 3, 5, 2 4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찾으래요. 거짓인 명제. 1번 집합 A의 어떤 원소는 짝수이다. 자, 어떤은 뭐라고 그랬어? 그 중에 한 개나 두 개나 여튼 전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럼 집합 A의 어떤 원소는 짝수이다. 누구 있어? 2. 그러면 얘는 참이 돼요? 거짓이 돼요? 참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은 뭐야? 단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고, 모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집합 A의 어떤 원소는 홀수이다. 맞나요? 역시 맞습니다. 이 세 개 홀수잖아요. 그 다음 집합 B의 모든 원소는 짝수이다. 맞아요. 맞고요. 집합 B의 어떤 원소는 홀수이다. 근데 단 하나도 홀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거짓의 명제가 된다. 야, 철거는 새끼야 게임 속 캐릭터가 있지 네가 있어? 네가 왜 피곤해? 아니 얻어맞아서 난 환장하겠네.
정말 철권을 해서 피곤한 걸까? 네. 왜? 잠깐 세수시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진짜. 너도 같이 갔다 온다고? 환장한다 환장해. 에이 못 산다 내가 진짜. 신설쌤이랑 정일쌤. 걱정인데? 반마다 스탠드 책상을 놓기로 했는데요. 조는 사람 일어서라고. 우리 반 한 5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저기 다 있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바꾸면 다른 반에서 다 빌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근데 못 살겠다 내가. 밤에 잠들 좀 자. 밤에 잠들 자고. 니네 학교에서 뭐 하지도 않잖아. 학교에서 좀 자든가. 쌤 연기 완전 대창으로 찍혔어요. 괜찮아요. 잘생겼으니까. 감사합니다. 오, 정신 좀 잘 들었지. 자, 377번 볼게요. 다음은 중 참인과 쓰겠으래.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단 하나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x제곱은 0보다 크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요놈은 거짓인 명제죠. 왜? 영도 0이 되면 제곱해도 0이니까. 모든이니까 단 하나의 예외만 있어도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번엔 어떤 실수니까 뭐야?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 버리는 거죠. 자, 요거는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x-2의 제곱입니다. 실수의 제곱이니까 실수 제곱은 항상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죠? 맞니? 그러니까 얘 거짓이야? 아니잖아. 뭐 단 하나여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2가 되면 0 되죠? 0 되면 이 명제도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참입니다. 어떤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예라도 성립하면 돼요. 디귿. 요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의 제곱과 x제곱은 같다. 참이니 거짓이니? 자, 이건 참이죠. 참입니다. 실수는 항상 제곱하면 어떻게 뭐가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양수건 음수건 똑같아요. 다음 리을. 어떤 실수? 어떤 실수? 이번엔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자, 요 놈은 무슨 근을 갖니? 두 개의 허근을 갖죠?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실수가 존재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 하면서 배울 내용이기도 하니까 잠깐 미리 좀 들여다봅시다.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하잖아. 2차 함수 세수하고 와서 어차피 또 줘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했을 때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고 a가 양수면요, 이때 q를 우리는 뭐라고 하니? 최소값이라고 얘기해. 왜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밑에 바로 요게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제일 작을 때가 뭐란 얘기야? 0. 그럼 0에다 뭐를 더하니까? q를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q 자체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값이 된다는 이런 뜻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실수의 제곱에다가
양수인 어떤 놈이 더해지면 무조건 얘는 당연히 0보다 어떻게 써? 클 수밖에 없다고. 얘는 아무리 작아도 얼마니까? 0이고요. 0에다가 어떤 양수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가 바로 그런 꼴이죠. 어떤 꼴로 만들 수 있니?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잖아요. 따라서 요 놈은 항상 어때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0보다는 어떤 거야? 큰 거죠. 큰 거죠. 자, 요거 명제 증명에서 나중에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들을 종종 등장하니까 요 모양은 지금 일단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도 그런 의미라고. 무턱대고 우리 꼭지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꼭지점을 얘기하는 게 맞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식 자체에서 왜 최소값이 되는지 그 의미를 알자는 거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무리 작아도 얼마야? 0! 거기다 Q를 더하니까 제일 작을 때가 얼마다? Q!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최소값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 380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명제에 역과 대우를 쓰고 참거짓을 판단하래. 자, 하나씩 연습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얘의 역은 뭐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얘의 대우는 뭐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하라는 거야.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이겠어요? 정삼각형. 이거를 가끔 문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각각 써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되게 유치한 문제긴 한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과 결론을 분리한 다음에 각각을 완성된 문장으로 적어줘야 돼요. 즉 가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용어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삼각형이 뭐다? 정삼각형이다. 이거 약간 넘어가겠다. 이렇게 가정은 완성을 해서 써줘야 돼. 그지? 좀 넘어가지. 아, 됐어. 아니요. 보여요? 끝까지? 네. 그럼 결론은 뭐라고 해야 돼? 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요새는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가끔 이렇게 어떤 명제를 주고 가정과 결론을 각각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조건, 하나의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놈을 완성된 문장으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자, 역을 물어봤어. 그럼 역은 뭐야?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야 되니까 역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뭐다?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거야.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 큰 집합일까요? 정삼각형이 큰 집합일까요? 정삼각형이 큰 집합일까요? 네. 이등변. 이등변이 큰 집합일까요? 네. 자, 보세요. 삼각형 ABC가 있어. 자, 정삼각형 이등변이 훨씬 크네. ABC가 있습니다. 자, 요 변을 A, 요 변을 B, 요 변을 C라고 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조건이야? A는 B도 되고요, B는 C도 되고요, A와 C가 같아도 되고요, A와 B와 C가 모두 다 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하죠. 정삼각형은요, A와 B와 C가 같은 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얘는 만족하는 게 얘가 있는 거고, 요놈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누가 큰 집합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 당연히 큰 집합이 돼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가 크다고? 가정이 크잖아.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자, 대우명제는 그럼 뭐가 돼요? 자, 이게 지금 가정결론을 바꾼 거지? 대우명제는 뭐라고 그랬어? 각각을 부정하라고 그랬죠? 각각을 부정?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이등변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그럼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참이겠죠? 원래 최초의 명제가 뭐야? 참이잖아. 그 명제의 누구? 대우명제니까 대우명제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라고. 나머지 괄호 2, 괄호 3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 보세요, 달 보세요, 별 보세요. 자, 383번은 별 100만 개. 383번은 별 100만 개. 건강하게 쳐도. 금방에 시간은 역전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P이면 not Q, not P이면 R. 자, 이게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참인 걸 골라라.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게 바로 뭐야? 3단 논법과 대우명제를 같이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모두 참인 명제를 확인해 볼 건데, 먼저 뭐부터 항상 보냐면 대우명제를 먼저 한번 보세요. P면 낙큐다가 참일 때 요 놈의 대우명제는 항상 참일 거야. 그러면 대우명제부터 찾아보자. 뒤집어서 부정하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될까요? Q이면 not P이다도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요 놈의 대우명제 역시 뒤집어서 부정하면 not R이면 P이다. 아, 이거 선생님이 얘기 안 했어도 여러분 다 알겠죠? not P에 또 not을 붙이면 당연히 뭐겠어? 아, P가 되는 거야. 아닌 거에 부정이 부정은 뭐다? 추워느니? 추워? 졸지 마. 아니야. 닫아. 닫았다가 더우면 또 열면 돼요. 졸지 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항상 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 3단 논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단 논법을 연결하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니까 결론과 가정이 어떨 때? 같을 때 바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과 가정이 같은 거 찾아볼까? 누구 있죠? 결론과 가정이 같은 거? 요것과 요게 같네요. 그럼 바로 뛰어넘어서 어떻게 쓸 수 있어? Q이면 R이다. 요것도 참이 된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리고 또 있는데 나달이면 P이다, P면 낙큐다니까 요 결론과 요 가정이 같죠? 그럼 요것도 점프해서 어떻게? 나달이면 낙큐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요 두 개가 무슨 명제? 사실 대우 명제죠.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놈들이 전부 뭐인 거야? 참인 명제들이 될 거야. 자, 이거를 찾으라는 문제야. 몇 번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일단 리을 리을. 똑같이 생겨보고 그냥 찾으면 돼. 그냥 어려워. 씨. 리을 니은과 리을 똑같은 거 찾는 것도 어려워요? 리을이랑 리을이요. 네, 니은 리을이죠. 니은 리을. 니은 리을. 아, 네. 아니야, 똑같은 거 찾으면 된다고.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못 살겠네. 진짜. 아니 뭐 바보들 데리고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스낵 하나. 자, 다음은요. 자, 넘겨서 384번 봅시다. 384번. 다음 네모안의 피로 충분 조건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구하라. 자, 뭐라고 그랬어? 진리집합의 크기로 뭐라고 그랬어?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절대값 x와 x가 같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자, 누가 큰 집합일까요? x는 0보다 크다면 뭐예요? 양수죠? 절대값 x가 x보다, 우리 요렇게 절대값 벗겨줄 때 조건이 뭐였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요. 크거나 같아도 되잖아. 그럼 누가 큰 집합이겠어? 절대값. 얘가 큰 집합이겠어? 얘가 큰 집합이겠어? 얘가 큰 집합이죠. 얘는 0 포함하고 얘는 0을 포함하지 않겠으니까 얘가 0 한 개 더 갖고 있잖아. 네. 그러면 얘는 작은 집합이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주어가 앞에 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말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얘이기 위해서 얘는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말이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 그러니까 주어를 보라고. 주어가 뭔지는 알잖아. 주어가 뭔지 알지 연기? 무게요. 붕어는 몰라도 주어는 알잖아. 아 재미없어 씨. sab주어. 자 2번 절대값 x 플러스 3이 2가 된대. 요거는 x는 마이너스 1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요 방정식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x 플러스 3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일 거. 이건 풀 줄 알잖아. 그럼 x는 플러스 2가 되면 얼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얼마고? 마이너스 5고. 여긴 x의 원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여긴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누가 큰 집합이야? 얘가 큰 집합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겠어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번 쭉쭉 한번 찾아보셔요. 자, 이제 증명에 대한 이야기는 귀류법은 그 뒤쪽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1교시에는 선생님이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나요, 지금?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 스텝 1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2교시는 스텝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